그 다음에 추세를 관찰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조마다 선배님들을 솔직히 안 친 이유는 신입생 40명만 데리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선조들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뗀석기 시대지만 여러분은 간석기, 그죠? 내년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신입생들 보면. 근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거 혹시 배우셨나요? 6가지 모자 기법, 이제 마인드맵, 디자인 싱킹 같은 거 들어는 보셨나요? 발명 동아리나 창업 동아리나 학교 행사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수많은 기법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저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창업 아이디어 강사 중에 저 혼자 유일하게 저런 것들 무용론을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필요 없다. 저렇게 고도화된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방법이 있는데 왜 다 망하는가 이거죠. 방법이 있고 좋은 툴이 있으면 그대로 가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창업가들은 지금. 저는 저 툴 때문에 창업을 공부해서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사업해서 잘 쓰면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그게 아니죠. 아까 김정은 대표님과 얘기한 제일 저는 좋았던 단어가 그 대상을 사랑해야 된다. 네. 사랑하면 해결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3년 동안 꾸준히 구애하고 있는 우리 현영이 짝사랑이지만 그거를 또 이렇게 질투하고 있는 우리 규민이. 네. 근데 세상이 창업하면 꼭 항상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소비자가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 때 망해봐라, 그리고 정부 돈으로 망해봐라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필요 없다. 강사님들이 돈 벌기 위해 시간 때우는 용도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말합니다. 저거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 OECD에서 창업기업 생존율 제일 낮아요. 그 연령대 폐업률 20대들 진짜 높아요. 왜? 쥐뿔도 모르니까. 아까 총량의 법칙 어느 정도 인정. 아무것도 그 60대 왜 망해? 회사만 다니다 창업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창업을 하려니까 역시 쥐뿔도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창업한다고 하면 무조건 말리실 텐데. 아시겠죠? 정말 쥐뿔도 몰라서 망합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투자도 안 하고 창업을 고려하는 비율조차도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패 요인은 정확하게 전 세계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투자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에게 투자를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기업들의 특징이 뭔지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지들 만들고 싶은 거 만들었다예요. 근데 뭐? 노마켓 니즈, 시장이 원하지 않는 걸 만들었다. 아까 말했던 현저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아파하는 거, 페인포인트 측정 안 하고 갔다라는 거죠. 1학년이니까 왜 이렇게 자꾸 팀을 강제로 섞고 왜 나가서 밥을 먹으라고 왜 부산 해운대까지 오고 왜 여러 경험을 학교에서 지금 시켜주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너무 뭘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만나는 사람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밤에 좀 대화도 친구들이랑 많이 하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가 제일 마지막까지 고려했던 게 팀 하나는 극 I형 팀을 만들까. 선배들이랑 정말 진지하게 고기 구워 먹으면서 점심 때문에 얘기했거든요. I형들끼리만 모아놓으면 어떨까. 서로 절대 대화하지 않고 채팅방만 들고 거기서만 회의하는. 왜 이런 고민을 어른들이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이 4년 동안에 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많은 접촉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접촉을 하시는 거.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빨리 방키를 드리고 올라가서 30분 동안 누웠다 와라 라고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네. 더 솔직한 말로 양치 좀 하고 와라. 사이렌 오더 스타벅스 많이 쓰시나요? 왜 만들까요? 그럼 대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편해집니다. 고객의 대기가 줄어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는 철저히 학생의 입장입니다. 직장인의 입장이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이렌 오더를 만드는 이유는 정확하게 딱 하나입니다. 저걸로 주문해놓고 없기 때문에 오다가 메가나 다른 데 블루보틀로 새지 않는 겁니다. 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프리셀, 미리 팔아놓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요. 저게 압도적으로 사이렌오더가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투썸이고 뭐고 맥을 못 추게 된 거고 지금 스타벅스 매장은 미친듯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스타벅스가 아주 배짱 좋게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있죠. 빙수를 안 만듭니다.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고 치우는데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근데 안 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는 미리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애들끼리 선물도 그걸 주니까.
기프티콘을 막 줘버리니까. 사이언오더는 철저히 그 이유 하나입니다. 다른 데 갈 손님들을 인터셉트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리 프리푸키 해놓는 겁니다. 저걸 모르고 종업원이 편해져야 되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정확히 1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 태블릿을 테이블마다 놓고 식당에서 외국어 번역도 해주고 메뉴도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걸 만들었던 수많은 대학생 창업자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만들어야 돼? 그랬더니 종업원이 편해집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식당 사장님들의 영업을 했을 때 정확하게 깨진 건 딱 하나입니다. 사장님이 딱 이 말 했습니다. 최저시급도 많이 받는 것들인데 왜 쟤들이 더 편해져야 돼? 이게 사업가의 마인드. 근데 요즘은 전부 다 테이블 오더 하죠. 왜요? 네, 사장님 입장에서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참 나쁜 얘기인데 앞에서 참 선한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된 나쁜 놈이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에게 돈을 써줄 사람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해요. 그러려면 많은 경험을 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 한번 살짝 해볼까요? 네,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이 원인을 정확히 이거다라고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우리 수능 1등급들 아는 이제 저희 아들 이번에 첫 모의고사 보고 전과목 평균 3등급 나왔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왜 좋아해? 라고 했더니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이 정도 나왔으면 선방한 것 같다고. 일단 정신건강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네, 아주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몇 등급이었어? 뭐 전과목 1등급, 아빠는 전과목 1등급. 공부 잘했네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뭐 이런 괴물 같은 새끼가 나왔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저희는 1등급 하면서도 불행했거든요. 경쟁. 근데 얘는 3등급 했는데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정신 나간 놈 같은데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행복한 게 최고지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아직도 들었던 충격적인 이 자리에 앉았던 애 자존감에 대한 강의라고 갑자기 딱 좋았대요. 저는 카이스트도 못 간 쓰레기입니다. 와이씨. 여러분은 모든 엄마 아빠의 꿈이고 희망이고 저도 제 자식이 이렇게 학비 안 내는 학교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이걸로 보자. 전 세계가 껌을 안 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껌 씹으세요? 아니 이게 1학년들이라 모르겠네. 여러분 어릴 때 껌 씹었어요? 다행이다. 한 2, 3년 뒤부터는 이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안 씹어요. 아예. 여기서 씹는 데 이제 본인 세대고요. 지금 초등학생. 걔들이 안 씹어요. 그래서 몇 년 뒤부터 제가 이 강의를 못할 것 같은데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다 껌을 안 씹어요. 뭐 어떤 이유일까요? 왜 안 씹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안 씹게 됐어요? 저희 세대는 아빠들 차에 당연히 껌이 있지 않았었나? 어느 순간부터 껌이 없어요. 왜요? 갑자기 사라진 이유. 젤리 때문에. 하리보는 원래 첫 타겟이 누군지 아세요? 젊은 직장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애들용이 아닙니다. 애들용이면 그렇게 질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그게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상사예요. 근데 내가 너 왜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 네가 이제 뭐라고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 앞에서 아이 씨발 그러고 담배 피우고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이 씨발 담배나 이게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 필수템으로 첫 서랍에 넣어놓고 직장 상사가 괴롭힐 때 욕하고 싶을 때 그거나 세게 씹어라가 원래 첫 타겟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애들이 씹는 걸로. 네. 그래서 원래 담배 대체제예요, 하리보가. 욕과 담배의 대체제. 그러니까 이제 욕하고 담배 피지 말고 내가 뭐라고 해도 하리보를 씹으세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나름 분석해 본 것들입니다. 해석. 어우씨, 나머지 뭐야? 너네 번역기 틀어놓고 수업 듣냐? 전혀 이득될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이 볼 때는 첫 번째, 성분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요즘처럼 몸에 좋은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볼 때 성분이 다 너무 안 좋아요. 몸에 좋은 껌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없죠. 그치 다행이다.
몸에 좋은 게 아니고 이빨에 좋아. 그 얘기 할 거야. 그 다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50세가 넘어가니까 사진 찍을 때 흉하다고 얼굴에 무슨 짓을 좀 해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게임 시킨 애가. 그래서 이 나이 남자가 무슨 보톡스냐 하고 또 맞아봤죠. 이야 달라져. 확 달라져 사진 찍으니까. 야 이거 그래서 주기적으로 받고 있거든. 근데 보톡스 맞고 나면 그 얘기를 해. 깍두기를 먹거나 껌을 씹지 말라. 자 여기 이렇게 손 대고 딱 물어봐 이빨. 그럼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지. 그 보톡스 맞으면 효과 기가 막히다. 그 근육 없애주는 거야. 근데 그게 안 튀어나오는 사람 맞아도 효과가 없어. 알았지? 엄마 처음에 맞아. 알았지? 엄마랑 가면 요즘 1+1이야. 맞지 말래잖아. 근데 껌 씹으려잖아. 이뻐주려고. PPC 크림 알아? 여기 싹 지방 녹여주는 거. 그다음 괄사 알아? 이렇게 문대주는 거. 난 3개 다 하거든. 니네도 이 정도 얼굴 크기로 태어나봐 이씨. 근데 이거 다 하고 껌 씹으면 다시 엿대는 거야. 그리고 요즘 되게 중요한 모습이고 요즘 유행이고 트렌드인데 아작나는 거지. 그 다음 대체제들이 너무 많아져. 원래 껌을 씹는 이유는 입냄새 때문이에요. 근데 구강청결제 같은 게 되게 다양화되고 소형화됐고요. 그죠? 일단 전담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입냄새가 좀 덜 나요. 연초 피는 애들은 냄새 되게 나거든요. 저는 6학년 때부터 폈거든요. 30살에 끊었어요. 근데 지금 끊은 지 20년 넘었는데 담배 필 때 그 냄새는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역겨워요. 근데 전담은 향긋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펴볼까 하고 펴보긴 했었어요. 좀 귀찮아서 그냥 끊었는데 커피 믹스 이건 뭔지 혹시 아세요?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 직장 상사에게서 나는 냄새 중에 제일 싫은 게 뭐냐? 1등이 커피 믹스 냄새였어. 입에서 나는. 그래서 이 나이쯤 되면 요 시간에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 다 뜨아 이쯤 되면 당이 떨어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는 싶은데 안 돼요. 저걸 먹지도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카누 나오고 이러면서 작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체제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껌을 대체할 것들이. 심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구세대와 신세대를 구분하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몇 살에 처음 먹었는가예요. 저 대학원 갈 때쯤 생겼거든요. 그 전에는 냉커피라고 불렀었어요. 냉커피 먹던 시절에 껌을 씹었어야 돼요. 커피 믹스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 껌. 근데 지금은 그럴 일 자체가 없잖아요. 마지막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인스타그래머블. 인스타에 올릴만한이라는 미국에서 나온 신조어가 인스타그래머블이에요. 껌이라는 게 올릴만 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 사이에서도 껌에 대한 무용론이 이 4가지 때문에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인스타에 올릴만한 껌은 뭐 하나 나오면 전 될 것 같기는 해요. 풍선 불었더니 까맣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상큼한 레몬 맛인데 풍선 불면 까매져. 한 3, 4년 전에 엄청 올라왔지 인스타에. 그게 뭐지? 베스킨라빈스의 블랙 소르베. 새까만데 먹었더니 아이씨 막 했던. 남자애들 얘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 집사님이에요. 욕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전형적인 거예요. 껌은 더 이상 올릴만한 게 없는. 전혀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4가지 때문에 껌을 안 씹는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원래 지루할까봐 씹어요. 야구 선수들 막 씹어대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이제 지루함이 없는 세상이 왔어요. 왜? 그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 사람이. 운전할 때도 아빠들이 왜 껌을 놨냐? 담배 끊으려. 지루하고 졸리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 요즘 길 막히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인스타, 유튜브에 볼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구매가 정말 제가 소비할 때마다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제일 잘한 게 유튜브 프리미엄 한 거. 그거 광고 안 뜨는 거. 그거 14,900원 아끼겠다고 광고 보고 내는 거 보면 진짜 그지 같아요. 저 너무 좋아요. 진짜 방에 틀어놓고 자고 막 보면은 그거요. 유튜브 틀어놓고 자면 안 돼요라고 수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 그거 틀어놓고 자면 그렇게 잠이 잡아요. 난 이거 틀고 잘 잔다 이 새끼야.
요즘은 계산대 마트에서 줄 서는데 50초 이상 기다리면 다 유튜브 연대요. 그 순간조차도 지루하지 않아요. 계산할 때 기다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거기에 껌을 놨던 거 아세요 원래? 그거 사서 그냥 빨리 씹고 씹으면서 돈 낸 사람도 있는 거 아세요? 이따 계산할게요 이러고 먼저 씹으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껌 회사에 만약에 취직을 했다. 그 회장님이 껌을 다시 사람들이 씹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사표를 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 성공했던 게 자일리톨이죠. 핀란드 사람들이 제가 정말 물어봤거든요. 가서 자일리톨 껌 씹냐고. 근데 자일리톨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정말 지독한 상술이에요. 근데 의외로 꽤 많은 추출물들이 들어있어서 치아의 건강에 도움을 주긴 줍니다. 근데 저 이전까지는 껌을 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자기 전에 껌 씹으면 이빨 썩는다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얘기하면 진짜 아저씨 같은데 껌 뱉어놨다가 아침에 다시 씹었거든요. 모든 게 귀했어요. 네, 정말 귀했어요. 저희는 생수도 없었어요. 나라에. 수돗물 틀어서 물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2살 형님이신 아까 슈퍼빈 대표님은 더 대단했겠죠. 저희는 자꾸 X세대라고 그러시는데 저희 나이부터 X세대예요. 저분은 아니에요. 자꾸 우리 쪽에 없는데 저분은 민주화 세대세요. 네, 저는 X세대고요. 저희는 서태지 세대 H.O.T. 저 캔디 파란 옷 입고 그 장갑 끼고 명동 다녔었어요. 저분들은 김광석 노래 불렀다고요. 어디 여기에 껴. 제일 싫어. 학력고사 형들이 자꾸 X세대라고 그러는 거. 저 때는 더 했겠죠. 저 때는 나무 껍질 씹어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때는 그래도 껌 씹었어요. 근데 이빨 썩는데요. 근데 핀란드 엄마들이 준다는 저 껌은 첫 TV 광고 문구가 이거였어요. 선진국 핀란드 엄마들은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껌을 줍니다. 개사기극이었는데 다 씹게 됐죠. 현재 우리나라 껌 시장에서 자일리톨 껌은 8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사기당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껌은 어떻게 될까? 지금 믿으세요? 껌 씹으면 이빨 좋아질 거라는 거? 그건 정신 나간 애들 얘기죠. 제가 그래서 외국 조사 이 강의 때문에 지금 외국 모든 논문과 막 연구 조사 다 뒤져왔거든요. 저도 나름 교수 20년 했어요. 그냥 동네 레크레이션 아저씨는 아닌데 자꾸 문 대표가 레크레이션 시켜가지고 2회차 캠프 때는 창업 골든벨 제가 진행해요. 그때도 레크레이션 미치겠다 씨. 그 핀테크랩 센터장이 제 멘티예요. 와이언스 대표이사 제자고 저는 게임 진행하러 올게요. 이게 지금 꽤 이슈가 되고 있어요. 북아메리카 쪽에서 논슈가가. 제가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만들 껌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다른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저 번역이 안 돼서 못 봤는데 솔직히 말해 영어가 아니라서 남미 쪽에서는요 니코틴 껌이 대세래요. 껌 판매율의 거의 80%가 니코틴 껌. 미국 야구 선수들이 씹는 껌은 전부 다 니코틴 껌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 야구장에서 담배 필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 담배 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씹다가 미국 야구장 거기 안에 들어가면 걸어다니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침이 너무 많아서. 그 니코틴 때문에 침을 계속 뱉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흥분시키고 막 이러려고. 근데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그게 뭔지 모르고 우리나라는 그냥 껌을 씹는 따라하는 게 생긴 거죠. 전혀 효과가 없어서 지금은 안 씹어요. 아무도 제가 알기로. 앞으로 논슈가도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하게 니코틴 껌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전자담배도 귀찮지 않아요. 그 다음은 뭘까요? 뭐가 나오면 성공할까요? 이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다이어트 껌 식욕도 사라지고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렇게까지 가면 사기가 되니까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잡아서 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당연히 저작 활동 때문에 머리 좋아지거든요. 근데 턱을 포기할 씹는데 턱이 얇아질 수 있는 껌은 불가능한. 어떡할까 얘들아. 그러니까 껌 회사에 취직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취직을 했으면 빨리 사표 쓰고 나오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부터 계속 다녀야 되면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냥 어차피 정답이 없는 것들을 해결해 보는 게 학생 창업 때 제일 재밌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문 대표님 몇 시죠? 4시요. 이런 씨. 5분 만에 끝내야 되는. 와, 큰일 났다. NABC라는 걸 내일 요거 한 장을 발표할 겁니다.
아시겠죠? 선배님들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잊어버려도 돼. 다 할 줄 알아 선배님들. 선배님들 아는 척하고 들으세요. 소비자들에게 창업 아이템을 접근할 때 정할 때 이렇게 NABC라는 서클을 한번 돌려보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해서 창업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100% 망해요. 저한테 배우는데 다 망했어요. 이걸로 배워서. 철저히 내일 발표용이에요. 아시겠죠? 소비자들이 이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이런 아이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다른 애들보다 내가 좀 요거는 다를 겁니다. 더 잘할 겁니다. 요것만 던져주면 되는 거라서요.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크게 성공했던 유산균 중에 하나예요. 김치 유산균이었는데요. 이거죠. 우리 아이에게 김치 유산균을 먹이고 TV만 보면 나오잖아요. 한국인에게 이게 최고라고 이 유산균이. 근데 그래서 내가 김치에서 김치 성분의 유산균을 추출해낸 김치 비타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베네핏은 딱 하나죠. 한국인에게 그냥 김치 유산균을 먹일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김치 제품들과의 차이점은 뭐냐? 안 맵다. 이렇게 간단히 돌리면 돼요. 아주 간단히. 소비자에 충족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를 잡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결을 해보는 거죠. 그 해결하면 소비자가 어떤 베네핏을 얻는지 찾아보는 거고, 그걸 가지고 경쟁자들보다 나은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조금 복잡하게 얘기를 한번 꽈봤어요. 저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프로야구 혹시 여기 두산 베어스 있으십니까? 두산 좋아한다. 다행입니다. 저랑 정말 사이 나빠지는. 저 교수일 때 두산 야구 모자 쓰고 온 애들 있으면 학점 포기하고 내쫓았거든요. 저는 LG니까요. LG 있습니까? 너무 훌륭하다. 나랑 둘이 이따 밤에 밥 먹자. LG 화이팅. 요즘 너무 신나지 않니? 6연승? 난리가 났다. 프로야구 구단은 모기업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LG에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LG가 워낙 마케팅을 못하기 때문에 훌륭하게 마케팅을 하려고 LG 프로구단 운영하는 거고 1년에 한 100억 정도씩 손해를 봐요. 근데 어차피 광고비로 퉁 쳐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야구 구단에서 야구 티켓 값을 올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못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램도 사주고 니네 LG를 그렇게 응원했는데 우리 서민들의 유일한 낙인 야구 값까지 올려야겠어? 대기업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이 말 들을까봐 절대 못 올려요.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얘네는 금액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자체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 구단, 그 구장의 땅이 다 지자체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구단에서 내가 내 돈 들여 질게 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동산세가 매겨집니다. 적자가 1,000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자체에서 거기는 시민들을 위해 그냥 그 공간을 거의 최저 사용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지자체 눈치 엄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작부터 공공재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3S 정책이라는 걸 우미나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그리고 섹스, 그다음 스크린, 영상, 방송, TV. 생각해보면 저희 어릴 때 흑백이었거든요. TV가. 그걸 컬러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미치게 하자 해서 굉장히 싸게 받았습니다. 표값을.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원년에 MBC 청룡이라는 LG 트윈스 전 경기를 제가 3,000원에 본 기억이 납니다. 확실하게. 그때 짜장면 500원이었고요. 애초에 공공재 성격이에요. 우리나라 야구 더럽게 못합니다. 박용택 아저씨 LG의 전설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이 짓을 하셨죠.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어차피 우리나라 야구는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다들 없어서 즐겁게 춤도 추시고 먹을 것도 먹고 그럼 됐지 뭘 실력까지 기대하십니까? 아주 심플하게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공공재의 성격이에요. 야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금액을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이 무서운 회사가 우리 택진이 형님 신기한 짓을 했습니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야구 표값이 매일 바뀌는 거 아십니까? NC? 네, 표값이 바뀝니다. 계속. 뭐 시즌제도 있고 뭣도 있고 식사와 연동된 것도 있고 막 계속 바뀌어서 NC 구단 팬들은 NC 야구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네 연고지가요 되게 작아요. 이 동네는요 시민 10명 중에 1명이 야구장을 꼭 갑니다. 무조건.
엄청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대 관중을 동원했는데 그게 75만 명, LG는 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티켓 값을 올려야 될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 동네는. 그 동네 출신분들 좀 웃고 있는데 죄송해요. 이 스몰 마켓 때문에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가져온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럼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원래 다이내믹 프라이싱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비싼 게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의 주말 경기입니다. 다른 때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받습니다. 그럼 디지스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MLB는 야구값을 표값을 정할 때 이런 독립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팀이 현재 상당히 성적이 좋은데 주말에 날씨도 너무 좋고 LA 다저스랑 붙는데 라고 하면 그 표값은 미친듯이 쫙 올라가고 그렇게 오픈해버립니다. 일주일 전에. 비싸도 사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롯데랑 뭐 하나가 한다고 그러면 네, 뭐 표값은 똥값이 되겠죠. 누가 더 지나 뭐 이런 내용을 할 테니까 서로 이길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더 올라갈까요? 네, 팬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요걸로 돌려볼게요. 아, 이거야. 뭐 이거 봤어? 선선선 예매권? 회원권의 금액에 따라